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지금 방학인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앵클렉스 RN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앵클렉스 RN 강의가 제가 지금 아동 파트인데 지금 방학 때도 역시나 지금 아동 실습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3학년들 뭐 4학년들 이렇게 지금 수업 들으시잖아요. 네, 지금 3학년 아동 실습을 현재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학을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짜고 계시겠죠. 그래서 방학을 계기로 해서 조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도 또 강의를 저희가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네, 앵클렉스가 뭐예요? 그쵸? 미국 간호사 면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방학때를 이용해서 미국 간호사 면허를 향해서 조금 더 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사실상 앵클렉스 RN 강의 앞에 부분은 저하고 수업을 대면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저 파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사 내분비계 그쪽이랑 위장관계 파트를 했었죠. 그래서 그 메이저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온라인으로 들으면 귀에 쏙쏙 박히지 않겠죠. 그래서 대면으로 제가 총 4시간을 우리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제가 여기 보이시죠? eye, ear 그리고 throat 그죠? 이건 뭐예요? 눈하고 귀하고 그쵸? throat 목 그죠? 목 쪽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마이너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네, 보시죠. 일단은 뭐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네, 김연옥입니다. 김연옥이고 그리고 저하고 강의했던 걸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 5월 9일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다른 친구 다 쉴 때 우리 뭐 했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것도 여러분들 실습 끝나시고 이론 수업 끝나시고 다 오셔가지고 그죠? 저녁에 저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우리 대면으로 뭐예요? 그죠? 대사 그리고 그 다음날 위장관계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오늘이죠. 온라인으로 2시간 진행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6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미 4시간은 끝났어요. 2시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사실상 집중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이 좋은 이유는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반복할 수 있다. 예, 복습할 수 있다. 여러 번 들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예, 그쵸. 놓칠 수도 있으니까 놓친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더 되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요, 뭐예요? 없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제 없음. 그리고 저는 33장, 34장, 35장 이렇게 아동 질환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3, 34는 어떻게 해요? 우리 끝났어요. 오늘은 뭐 한다? 35장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슬프게도 예, 이거를 50분 동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귀랑 눈이랑 이렇게 목 쪽의 파트라서 사실 마이너거든요. 마이너 파트라 가지고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앞에 대면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보다 훨씬 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또 50분, 50분 쪼개서 50분, 50분 쪼개서 10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파트 50분, 또 한 파트 50분 이렇게 해서 총 100분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또 50분 지겨울 수 있잖아요. 조금 빨리 늦게 하셔가지고 몇 번 반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sm580228 네이버닷컴이나 아니면
주소 매나 똑같아요. sm580228 설린.ac.kr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은 내 핸드폰으로 또 톡을 주시면 제가 또 바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메일보다 직접 만나서 묻고 싶다. 네, 연구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인상관 307호에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 만나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어쨌든 교재를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환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다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랑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해석본하고 여러분들의 그 원본,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원본하고 매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 PPT에는 뭐예요? 페이지 수가 다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예요. 44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떤 질병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눈, 귀, 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인의 질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많이 발병되는 그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시입니다. 사시 444페이지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걸 제가 다 해석한 겁니다. 자, 사시입니다. 여러분들 사시가 뭐예요? 그쵸. 사시는 우리가 사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눈이 약간 모이거나 옆으로 퍼졌거나 그쵸.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어났을 때는 잘 몰라요. 눈이 모여 있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시 정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어릴 때 너무 갓난쟁이, 신생아 이럴 때는 눈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설명 들어갈게요. A 설명입니다. 사시를 사시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를 뭐라고 하느냐? 외양근의 협응력 부족으로 눈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되지. 그죠? 외양근이 뭔데? 하는 거 아셔야 되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외양근이랍니다. 근이래요. 뭐요? 근육이겠죠.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눈에 있는 근육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근육에 이런 협응력 부족 때문에 눈이 어떻게 정렬되지 않은 상태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외양근 마비라든지 선천적 결함, 이건 뭐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가 그저 빠져서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력 저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 근육 문제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평행하지 않은 시축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시축의 결과로 뇌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약시를 우리가 시력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시라고 하면 양쪽의 눈에 시력이 완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예요. 그걸 우리가 약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시력 감소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당연히 교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평가를 보면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선, 우리가 눈을
6가지 기본의 위치가 있어요. 옆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아래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러한 6가지 기본 위치들이 있습니다. 글로 돌려보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각막 광반사 및 커버 언커버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죠? 커버 언커버 테스트? 이게 뭐지? 예, 일단 커버 언커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시의 유무를 측정하는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하고 커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눈이 보이겠죠. 그 눈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리지 않고 있는 눈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리지 않는 눈이 편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편의가 뭐예요?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리지 않는 눈이 편의가 발생했다. 그래서 약간 눈이 옆으로 갔네?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사시 테스트, 커버, 언커버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검사들을 가지고 사실을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린 영아에서 정상적인 소견으로 간주된다.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기 때 신생아 때는 눈이 아직 뭐예요? 외양근, 근육이 발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간의 편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상태는 생후 약 4개월 이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개월까지는 태어나서 4개월까지는 약간의 편의가 있더라도 사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후 약 4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편의가 나타난다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병원 가셔야지. 병원 가셔서 어떻게 해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상태평가했던 시선의 위치들도 한번 보고 커버 언커버 테스트도 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그쵸?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지 않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상태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있었죠. 외양근마비도 있고요. 선천적 혈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시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있는 근육에 협응력이 부족해서 눈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의 편의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하는 게 뭐다? 사시입니다. 사시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양근 마비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력 감소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후 약 4개월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후 4개월 이후에 약간의 편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자? 병원 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커버 언커버 테스트 같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빠르게 사실을 치료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그러면 사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 사정이 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자료를 수집해 보는 겁니다. 그게 사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정, 그죠? 사시, 눈이, 그쵸? 약간 편이 돼 있네? 라고 일단 보이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아이가 계속 머리를 기울인다든지, 한쪽 눈을 감는다든지, 이러한 걸 명확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얼굴을 너무 이렇게 제끼거나 한쪽 눈을 감거나 눈을 찌푸린다든지 이러한 게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한 시력 상실, 그쵸? 이제 시력이 감퇴돼서 상실되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력이 감퇴되니까 당연히 지각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지각적인 문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하고 우리 머리 뇌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잦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죠? 복시 그죠? 우리가 두 가지로 보이는 거. 그리고 광공포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광공포증이 뭐예요? 그쵸? 빛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아이가 사실하고 사정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 한쪽 눈을 감거나 머리를 기울이거나. 그쵸?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사정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전까지 해봤어요.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하고 판단이 됐어. 진단이 되었다면 뭐 해준다? 중재하셔야죠. 어떻게 해줄 건데 하는 거 시험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거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정 렌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정 렌즈. 그래서 교정 렌즈는 처방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림요법이에요. 자 가림요법을 부모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림 치료가 뭘까요? 가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가리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가리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림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눈을요. 좋은 눈. 그러니까 한쪽 눈이 좋다라고 하면 그 좋은 눈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안대나 패치로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나와 있어요? 좀 약한 눈, 사시가 있는 눈. 그죠? 조금 더 약한 눈이 나오겠죠. 한쪽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한 눈을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억지로라도 어떻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그 약해진 눈을 계속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그 양쪽의 시력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림요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림요법은 상당히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사시치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예, 어디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사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시는 얘기했죠. 약시는 어떻게 양쪽의 시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약시는 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시 치료로서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려서 어떻게 우리가 잘 좋지 않은 그런 눈을 강제로 사용하게 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도 좀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 아이의 눈을 위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앵클렉스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상 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 자, 이 가림요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술적 개입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이건 뭐야? 그치. 교정 렌즈도 하고 가림요법 이런 게 다 비수술적 개입이잖아요. 그쵸? 수술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성공적이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처방된 대로 약해진 근육을 재정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수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근육을 재정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우리가 약간 눈이 편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후속적으로 계속 팔로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방문에 대해서 병원에 자주자주 와서 어떻게 닥터도 만나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지시를 해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보자면 다시 한 번 더 보죠. 사실은 뭐라고요? 그치. 우리 눈에
근육의 협응력 부족으로 눈이 정렬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러한 원인들이 있어.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커버 언커버 테스트 같은 걸 해. 그래서 어떻게 눈을 한쪽을 가리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정상이지만 생후 4개월 이후에는 비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가볼래? 그치? 아이가 어떻게 머리를 기울이거나 한쪽 눈을 계속 감거나 찌푸리거나 이런 경우, 그쵸? 이런 경우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이가 너무 두통을 많이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쵸? 부모가 잘 사정을 하고 병원에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하고 진단이 되었다면 뭐 하자? 중재하자. 그래서 먼저 비수술적인 계획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렌즈도 껴보고요. 그리고 가림요법 해보자. 가림요법 아까 뭐라고 했죠? 건강한 눈을 가려서, 그쵸? 약시안을 어떻게 계속해서 강제로 사용하게 해서 시력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어.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자? 수술하자. 재정렬하자. 이겁니다. 이게 뭐다? 사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쵸?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 관련된 거. 자, 사시보다 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뭐예요? 결막염. 444페이지. 계속 444페이지입니다. 결막염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결막염에 한 번쯤은 걸려 보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렌즈를 끼기 때문에 렌즈 끼고 나면 결막염, 그리고 유행성 결막염 여름에도 많이 생기고, 그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없죠. 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막염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눈곱이 끼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결막염 봅니다. 자, 설명. 결막염이라고 알려진 뭐다? 결국에는 결막염이니까 결막에 뭐다? 염증이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막염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알레르기성일 수도 있고요. 뭐 꽃 알러지, 무슨 알러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행성 결막염처럼 계속 오는 것들. 그 다음에 감염 또는 어떻게 우리가 외상, 그쵸?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막염의 종류에는요,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러지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유행성 결막염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요? 가끔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예, 눈이 좀 빨갛다. 어머야, 나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하고 학교 안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안 걸리는 게 좋아. 그죠? 뭐하러 결막염증까지. 그쵸? 자, 그래서 이 결막염 사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막염 걸렸을 때 어땠더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눈꺼풀이 가려워요. 눈이 너무 가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자결감, 그쵸? 뜨거워지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따끔따끔 거립니다. 그쵸? 일단 맨 처음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충혈. 눈이 어떻게요? 빨개집니다. 빨개져요. 일단 누가 봐도 아이고야 결막염이네 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가 빨개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충혈하다가 어떻게요? 눈이 붓습니다. 부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클라미디아 결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클라미디아 뭐죠?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성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트라코모나스, 그죠? 트라코모나스 균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원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성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생식기 분비물에서 우리가 묻게 되면 클라미디아 결막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생식기 분비물에 의해서 클라미디아 결막염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엄마가, 산모가요. 생식 시기에 어떻게요? 이러한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엄마에게 태어난 경우에 그러한 생식기 분비물 때문에 어떻게요? 클라미디아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소아에게는 당연히 어떻게요? 드물 수밖에 없죠. 그쵸? 오히려 어린 영아한테 많더라. 왜? 신생아들 태어날 때 그러한 산모 밑에서 태어난 경우에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클라미디아 결막염 이런 것이 나온다면 성적인 그런 생식기와 문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막의 염증이고 바이러스성, 뭐 세균성, 알러지성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미디아 결막염? 이건 뭐지? 했을 때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이거는 성병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산모, 엄마한테 그런 클라미디아 그러한 감염이 있을 경우에 아이가 그 엄마에게 태어났을 때 그러한 생식기 분비물이 묻어서 눈에 클라미디아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는 드문 질병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막염을 이제 받았어요. 그죠?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러스성 결막염 있고요. 그 다음 세균성 결막염 있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성일 경우, 세균성일 경우 이럴 경우에 왜 이렇게 다 쪼개놨겠어요? 처리해 주는 게, 중재해 주는 게 조금씩 어떻게 다르다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 놓은 거예요. 자, 바이러스성 결막염.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쵸? 이런 것들.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그리고 단순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결막염입니다. 그래서 아데노, 엔테로 이런 거 다 뭐예요? 뭐 감기 바이러스, 그죠? 장염 바이러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들이 감기 걸리고 장염 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믹스로 같이 합병처럼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감기 걸리면요 대부분 같이 결막염 옵니다. 예, 그래서 눈에 같이 막 눈곱이 낀다든지 하는 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이에요. 그래서 감염은 보통 7에서 14일 안에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2, 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형태의 결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니까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항이 뭐예요? 그쵸? 우리가 안티잖아요. 안티.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러한 약물들을 처방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나오죠.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은 항생제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요. 세균이 침입되었을 때 사용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요. 당연히 항바이러스를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균성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겠지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다?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 쓴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바이러스성 결막염인데 항생제를 쓴다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 약물을 쓰자. 그 다음 2번 세균성 결막염이에요. 자, 세균 들어왔어요. 세균. 뭐 쓴다? 항생제 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가볍다. 우리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굳이 항생제 뭐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생제를 우리가 쓰지 말자. 그죠? 굳이 쓸 필요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점화내기나 연고로 국소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는 감염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합병증을 줄이고 타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한다?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너무 가볍고 충혈도 별로 안 되고 사실상 그냥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항생제를 막 이렇게 남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심할 경우에 세균성 결막염이라고 심할 경우에는 항생제를 주자. 자, 다시 해요. 아까 바이러스성 결막염 뭐 주자? 항바이러스제. 세균성 결막염 같은 경우 심할 경우에 항생제 주자. 자, 세 번째. 요거 한번 보실래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뭐예요 이게? 그죠? 어떠한 환경에서 알레르기가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알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왜 꽃가루 막 날리는 그런 봄날에 눈이 자꾸 간지러운 거예요. 이런 거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거예요. 내가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에서 알레르기를 제거하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알러젠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주면 됩니다. 제거하면 상태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왜? 꽃가루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하겠어요? 그 환경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된다. 아니면 눈을 연고를 넣거나 안약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럴 때는 국소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항히스타민제. 안티네요? 그쵸? 아,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히스타민이 뭐예요? 그치.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알레르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요. 그래서 몸을 가렵게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타민 어떻게 한다? 억제해준다. 몸에 나오는 그 히스타민을 억제해주면 우리가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나 혈관 수축제나 알레르기 약물 및 안약이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자, 바이러스성 결막염일 경우에는 뭐 쓴다? 항바이러스를 쓰자. 그 다음 세균성 결막염은 항생제를 쓰자. 그 다음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를 제거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뭐예요? 알러지약인 항히스타민제를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쭉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막염일 경우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일반적인 개입.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학교에 가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의료기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일단 면담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개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자녀와 부모에게 처방된 약의 투여를 에 대해서 지시를 하라는 거죠. 약. 그 다음에 안약 또는 연고 전달 장치의 끝이 눈꺼풀 또는 속눈썹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야. 우리 안약 넣을 때요. 안약을 눈에 이렇게 확 넣는 사람 없잖아요. 위에서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게 다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톡 떨어뜨려야지 안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 우리 또 사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 씻기, 수건 공동 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 잘 씻어라. 수건 공동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눈을 비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착용을 중단해라. 그쵸? 중단하고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치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렌즈를 좀 새 렌즈를 구입을 해서 렌즈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거해라. 그리고 눈 화장 같은 경우는 했다. 이럴 경우에 깨끗이 지워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추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고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문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눈이에요, 눈.
별거 없었죠? 지금 사시하고 결막염하고 딱 두 가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귀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자, 뭐예요? 중이염입니다. 중이염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아가애들한테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애기 감기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아과에 가면 일단 편도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귀를 봅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왔나 안 왔나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가들은 안에 있는 어떻게 관들이 어떻게 짧죠. 짧고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콧물이 넘어가거나 이런 바이러스가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이염에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배액을 방해하는 유스타키오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중이의 감염입니다. 중이의 감염, 중이염, 중이의 감염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장애입니다. 그래서 급성 또는 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이염은 급성 호흡기 감염에 감기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기 걸린 애들이 중이염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특히 어릴수록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역류하는요. 유스타키오관이 짧습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거기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 기본입니다. 아가야들의 유스타키오관은 더 짧고요. 성인보다 더 넓고 똑바르기 때문에 중이염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이염이에요. 자, 그러면 중이염을 우리가 진단받기 전에 일단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유스타키온은 짧다고요. 굵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넘어가. 그러면 이물질이 잘 넘어가서 중이염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아가애들 같은 경우는 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아를 어떻게? 똑바로 세운 자세로 수유를 해라. 눕혀서 하면 어떻게? 그 짧은 유스타키오관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분유나 수유가 모유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이염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세운 자세로 수유를 하자. 그리고 일상적인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해라.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예방접종 잘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생후 6개월 동안에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유 수유를 하라네요. 생후 6개월 동안은. 그렇죠. 이거요. 엄마에게 나오는 항체 면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엄마한테 받으란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염증 같은데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걸릴 위험성이 조금 낮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담배 연기 및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러지 때문에 우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알러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아예 피해주자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이염 같은 경우를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평가는 아까 사정이랑 똑같습니다. 그 중이염이 딱 걸리잖아요. 일단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열이 벌벌벌벌 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떡하지? 감기인가? 중이염인가? 등등등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열이 나요. 왜? 염증이니까요. 열이 나요. 감염을 일으켰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귀가요. 앵앵앵 웁니다. 엄청 많이 울어요. 짜증나지 아프니까. 울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귀가 아프니까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식욕 감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좌우로 굴려요. 귀가 아프니까요. 그죠? 귀와 다 관련된 거예요. 귀를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요. 그리고 고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너무 심할 경우에는 고름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어떻게 해요? 빨개진다든지 물룩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런 난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치료하겠어요? 염증이니까 항생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통증이 있으니까 아기들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스타미노펜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처방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예요, 중재. 자, 우리가 중이염을 우리가 진단 받았어요.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자,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쵸.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너무 아플 경우에는 먹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줄 수 없어요. 그쵸?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계속 못 먹어서 탈수를 계속한다. 이럴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쵸? 이럴 때는 우리가 수액을 맞아야 돼요. 링거. 네, 맞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급성기에는 씹는 것이 통증을 너무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씹는 것을 피하도록 지시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방된 대로 국소적인 열이나 추위를 제공을 하고요. 환부를 잘 보십시오. 환부를 아래로 하여 눕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환부. 내가 오른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밑으로 눕게 하는 거예요. 왜?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려갈 수 있도록요. 거꾸로 하면 반대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환부. 환부를 어떻게 한다? 아래로 눕게 해줘야 됩니다.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부모에게 멸균된 면봉 또는 거즈로 외부 귓구멍에 배수구를 청소하도록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고름 같은 거 있으면 겉을 닦아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깨끗하게 해줘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주자? 진통소염제, 진통해열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처방받은 대로 투여해서 열과 통증을 줄이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줄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어요. 봐요. 그쵸? 우리가 감염이니까요.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항생제를 어떻게 줘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잘 지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항생제가 처방이 났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요. 처방받은 대로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건강한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에는 내성, 폐렴, 연쇄상 규균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게 다 내성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청 검사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난청 검사. 우리가 중이염의 최후 제일 문제가 될 때가 우리가 난청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 그 다음 처방된 경우 국소 통증 완화제와 같은 귀약을 투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부모에게 지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도 우리 안약처럼요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자, 지금 계속 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재 어떻게 하자? 아프면 그쵸, 진통제도 줘야 되고 염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생제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부 어떻게요? 아픈 부분을 아래로 눕게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웨이도염이에요. 아까 중이염이었죠? 이제 웨이도염. 웨이가 뭔데요? 그죠? 귀의 바깥 부분입니다. 바깥 부분. 자, 그래서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웨이도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중이의 염증이었다면 이거는 웨이도 바깥쪽에 있는 그 웨이도의 염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할 거냐?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려울 수 있고요. 두드러기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름 나올 수 있고요. 정력장애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과 비슷합니다. 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압통, 눌렀다 뗐을 때 아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귓바퀴, 귀에 있는 웨이도 쪽에 우리가 눌렀다가 뗐을 때 아기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웨이도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웨이도염을 이렇게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체온 재거나 할 때도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3년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약물을 투여하려면 우리가 체온을 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귓볼을 아래, 후 하방으로 당기고요. 3년 이상부터 어떻게? 어른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로 당기죠? 후 상방으로 당기고 귓바퀴를 당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물 투여할 때 우리가 체온 잴 때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 웨이도가 어떻게 해요? 일직선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당기고 밑으로 당기고. 그래서 어린 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후 하방으로 당기자. 그러면 3년 이상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는 후 상방으로
귓바퀴를 당겨서 그쵸?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거의 다 해가요. 자, 계속 중이염 갑니다. 이제 중이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생제 쓰고요. 그리고 이부프로펜 같은 그러한 해열 진통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환웅, 고름이 너무 많이 차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오피할 수도 있다. 수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러 가지 고름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환웅성 중이에게 배액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과적 절개를 수행을 하는데 자르는 거야. 그쵸? 절개를 수행하고 레이더를 보조 절차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원통 모양의 튜브인 고막 성형술 튜브를 중이에 삽입해서 지속적인 배액을 허용하고 압력을 균등화하고 환기를 허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환기가 뭐예요? 그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농 잘 되게 튜브 박자. 그래서 어떻게 고름 잘 나오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중재들을 또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한테 귀를 어떻게 건조하게 우리 씻고 나서 어떻게 잘 말려줘라. 건조하게 유지를 하자. 그 다음 어린이는 목욕, 샴푸, 수영을 할 때 귀마개를 착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아가한테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잠수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 잠수하지 마. 그죠? 그죠? 만약에 수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도 수영할 수도 있잖아요. 목욕은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귀마개를 착용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자. 그 다음에 부모는 고막 성형술 튜브 삽입 후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이가 많이 아파요. 수술이 뭐 보통인가요? 아프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진통제 주자는 거예요.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주자.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자꾸 주라고 하죠. 아스피린 주라고 하나요? 주라 하는 말 없어요. 그죠? 아스피린은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요? 그쵸? 우리 증후군, 레노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아스타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해열 진통제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술 후에 7에서 10일 동안은 코를 풀지 않도록 부모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수술을 했던 그러한 슈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관은 일반적으로 6에서 12개월에 자연적으로 빠지고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필요시에는 PHCP 알려야 됩니다. PHCP가 뭐예요? 그죠? 아까 1차 의료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알리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물어봐도 좋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요. 일단은 제가 지금 446페이지 중이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게 뭐냐면 눈하고 귀 쪽 파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거는 목 쪽의 파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눈에는 뭐 봤어요, 지금? 사시하고 네, 결막염 봤고요. 그 다음에 귀는 뭐다? 중이염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총 3개의 진단밖에 다루지 않았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게 그게 다예요. 예, 그 파트들만 나오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책에서도 제가 지금 책을 전혀 스킵하지 않았거든요. 전부 지금 다루고 가는데 그 3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건 2가지, 귀에 대한 건 1가지. 그러니까 이 3가지, 눈은 2개, 귀는 이 중이염에 대해서만 거의 시험에서 다룬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한 번 더 리뷰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이면 아이가 많이 아프겠네. 진통제 쓰고 염증이니까 뭐지? 항생제 같은 거 쓴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약물들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뭐 하자? 오피 들어간다. 수술 들어간다.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시나 결막염이나 중이염은 아이에게 굉장히 어떻게요? 많이 흔한 질환이다.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중이염 같은 경우는 왜 생긴다고요? 그쵸? 유스타키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인보다 짧고 넓고 굵기 때문에 어떻게 이물질이 잘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유할 때 어떻게 하자? 약간 세운 자세를 사용해서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목에 관련돼서 편도염, 아데노이드염, 여러분 잘 아시죠? 편도선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염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게 될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또 너무 수업만 해서 좀 지겨웠지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재미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수업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강의 이어서 쭉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